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계산 작업 끝나고 이제 우리 분석 작업으로 넘어오시게 되겠네요. 자, 분석 작업은 7가지 유형 중에서 2가지가 출제됩니다. 배점도 크죠? 개당 10점짜리세요. 그래서 얘는 부분 점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깔끔하게 푸시는 과정 이해하시고 정확하게 푸시는 연습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분석 작업 11강이지만 분석 작업으로는 첫 번째 시간이고요. 정렬과 부분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죠. 정렬이 독자적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렬은 조금 복잡한 정렬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조금 한 단계를 거치시는 정렬이 될 거고, 정렬을 응용해서 부분합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같이 묶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렬 설명을 드려보죠. 정렬이 여러분들 뭐세요? 필기 과정에서 배우셨죠? 원하는 기준에 따라서 재배열하는 걸 우리가 정렬이라고 배웠었습니다. 그랬었을 때 여러분들 정렬 대화상자가 이렇게 나타나죠? 단순한 정렬은 단독적으로 문제에 출제되지 않습니다. 무엇을 이용해서?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셀 값을 이용해서 오름차순, 내림차순 정렬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고 우리가 사용하는 정렬 방식이지만, 여기서는 이제 색깔도 이용할 수 있게끔 문제가 나오고, 정렬이 문제로 따로 나오게 되면요, 사용자 지정 목록을 통해서 오름차순도 안 되고 내림차순도 안 될 때 어떻게 정렬합니까? 그 방식을 묻는 문제가 정렬 문제로 출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정렬 문제 나오게 되면 무조건 작업 순서는 요 작업 순서 그대로 따라가시면 되시겠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자료 전체 블록, 물론 블록 안 잡으시고 커서만 셀 포인트만 갖다 놓고 작업하셔도 되는데, 블록 잡는 습관 들이시면 조금 편합니다. 자, 자료 전체 블록 잡으시고 데이터에서 정렬이라는 메뉴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기준이 되는 항목을 결정하세요. 기준이 되는 항목. 이건 당연히 문제에서 제공이 되겠죠. 그 자료 중에서 예를 들면은 2001년 판매량을 기준으로 정렬해라, 이런 식으로 요건 문제에서 제시되니까 여러분들 문제 보고 해결해 주셔야 되겠고, 정렬 기준을 셀 값 또는 셀색, 자, 셀 값으로 하게 되면 얘는 사용자 지정이 됩니다. 문제에서 사용자 지정이 될 거고, 셀색은 색깔이 들어가 있는 기준으로 우리가 정렬을 하겠다. 얘도 문제에서 아주 자세하게 제공이 됩니다. 오름차순, 내림차순 말이 나오게 되면 반드시 문제 보고, 정렬이 사용자 지정으로 정렬 들어가게 되면 오름차순, 내림차순이란 말이 안 돼요. 오름차순, 내림차순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자 지정으로 빠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 과정을 잘 이해하셔갖고 문제 푸는 건 의외로 간단합니다. 순서만 잘 기억하시면 되시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용자 지정 문제가 나오시게 되면 이 화면을 보실 수가 있으셔야 되겠어요. 자, 최대, 중간, 최소 이런 식으로. 오름차순도 아니고 내림차순도 아니면 여러분들 사용자 지정 목록, 아까 여기서 사용자 지정 목록을 누르시게 되면은 요 화면으로 빠지시게 됩니다. 조금 이따 우리 엑셀 화면에서 확인을 시켜 드릴 겁니다. 그랬었을 때 내가 오름차순도 아니고 내림차순도 아니면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내가 정렬하려는 순서를 직접 적어 놓고 뭐를 누르시면 된다? 추가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목록 항목에 문제에 따른 항목을 요거 엔터를 치셔도 되고요. 콤마로 누르셔도 돼요. 최대 콤마, 중간 콤마, 최소 이런 식으로 쓰셔도 되고, 엔터 치셔도 되고, 편한 방법 이용하세요. 그래갖고 요렇게 갖고 요거 또는 엔터를 쳐갖고 직접 입력한 다음에 뭐를 누르시게 되면, 추가를 누르시게 되면 내가 원하는 형식대로 정렬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 생각하시면 되시겠죠. 그리고 정렬 문제는 단독적으로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단독적으로 나오게 되면 사용자 지정 목록과 색깔을 이용한 정렬 문제가 나오실 거고, 그 다음에 이 정렬을 이용해서 작업해야 될 게 부분합이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 된다, 이 말씀 드립니다. 조금 이따 저하고 같이 문제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부분합 문제가 나오게 되면 부분합은 의외로 쉬워요. 아주 간단합니다. 부분합은 우리 필기 과정에서 이렇게 기억하셨을 거예요. 필드별로 정렬된 데이터를, 그렇죠? 정렬된 데이터입니다. 그 필드의 기준으로 항목별로 내가 원하는 계산을 수행하는 작업을 부분합이라고 배우셨어요. 그래서 얘도 작업 순서를 아예 정해드립니다. 문제에 대해서 얘가 1번입니다. 그리고 문제 보시게 되시면은 부분합 나왔네? 그러면 여러분들 부분합 문제에서는 부분합부터 할 생각하지 마시고 무조건 문제에서 제시된 정렬 작업을 실행합니다. 정렬 작업은 우리 앞에서 아까 잠깐 설명드렸었죠? 여기서는 아주 간단한 정렬만 나와요. 그냥 오름차순 아니면 내림차순 정렬만 묻기 때문에
문제에서 제시된 정렬 작업을 실행하는 게 1번입니다. 그리고 블록 유지한 상태에서 데이터에서 부분합 들어가세요. 그러면 그룹화할 항목, 조금 이따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룹화할 항목은 무조건 정렬 기준이 되고요. 사용할 함수, 문제에서 제공합니다. 합계를 구하라고 할지, 평균을 구하라고 할지, 최대값을 구하라고 그럴지 이거는 문제 보고, 그런 다음에 부분합으로 표시할 항목, 부분합으로 계산될 항목, 얘도 문제에서 제공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녀석을 몇 번 작업할 거라고요? 커말리급에서는 2번 작업합니다. 중요한 거는 두 번째 작업에서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풀어주세요. 왜? 이게 체크가 돼 있으면은 앞에 했던 게 무시되고 새로운 게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부분합을 2번 작업해 갖고 답을 내야 되는 게 목적인데, 조금 이따 예시 보여드릴게요. 그랬었을 때 새로운 값으로 체크를 풀어 주셔야지만 두 개가 깔끔하게 들어간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부분합 선생님 잘못했어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데이터 탭, 블록 유지한 상태에서 데이터 탭에서 부분합 똑같이 들어갑니다. 블록 잡으신 상태에서. 그 다음에 뭐를 눌러주시면요, 모두 제거 누르시게 되면 부분합은 없어지게 되니까, 제거가 되니까 다시 문제 보고 문제 해결하시면 되시겠어요. 혹시 그래서 부분합이 잘못 실행이 되신 부분 경우에서는 요 과정까지도 이해를 해주셔라.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험 치러 갔었을 때는 실수가 없는 게 제일 좋거든요. 혹시나 실수가 나타나더라도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요 과정 이해하시면 되시겠어요. 자, 부분합 그림 한번 보실까요? 자료가 이런 식으로 금융, 뷰티, 스마트, 외식, 회계 요런 것처럼 1번이 뭐가 됐어야 된다고요? 아까 정렬이 됐어야 돼요. 이건 지금 정렬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데이터에 들어가서 뭐 누르시라고? 부분합 누르시게 되면 요게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죠? 자, 그룹할 항목은 뭐가요? 정렬 기준이 된다. 아까 요게 지금 꽈로 정렬이 돼 있으니까 여기 뭐를? 꽈로. 여러분들 했고 이 녀석은 여러분들이 세팅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사용할 함수, 문제에서 합계를 구하라, 평균을 구하라, 분명히 나타날 거란 얘기죠. 그리고 부분합으로 나타낼 항목, 국어에 대한 합계를 구해라, 수학에 대한 합계를 구해라, 컴퓨터에 대한 합계를 구해라. 한 개가 나올 수도 있고 두 개가 나올 수도 있고 세 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필요한 위치에다가 뭐를 해주시면 된다? 체크를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난 다음에 확인 눌러주게 되면 일단 부분합이 한번 들어가요. 블록을 유지한 상태에서 몇 번 작업하시라고? 2번 작업하시라고요. 그랬었을 때 두 번째 작업에서 뭐를 체크를 풀으라고요? 새로운 값으로 대치. 요 체크 풀어주셔야 된다고. 왜? 요 체크가 돼 있으면 여러분들 전에 했던 부분합이 없어지고 새로운 작업이 그 위치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에 했던 것도 유지하고 지금 하는 것도 유지하려면 뭐를? 새로운 값으로 대치, 요 녀석만 풀어주시면 됩니다 라는 말씀 드려요. 아예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분석 작업이든 우리가 기본 작업이든 작업을 풀 때 여러분들 제가 이런 말씀 드리죠. 시험일 때는 정형화를 시키라고요. 하는 방법, 순서를 아예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연습해 갖고 이 문제가 나왔으면 이렇게 풀 거예요. 계속 그런 식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요 다음 시간이 피벗 테이블인데 요 다음 강의가 피벗 테이블도 아예 요 순서대로 작업합니다라는 걸 정해 드릴 테니까 어떨 땐 요렇게 하고 어떨 땐 요렇게 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면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시험장에서 실수 간혹 가다가 빠져먹고 못하는 경우가 생기니까 아예 작업하는 순서를 정해 놓자. 그거 기억하시면 되시겠어요? 함수는 그게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함수는 문제에서 제공된 자료에 따라서 함수를 먼저 써야 될 때가 있고 나중에 써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함수는 조금 그렇지만 그 외 문제에서는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정형화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그래갖고 결과를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두 번째 할 때, 이게 이제 두 번째 할 때는 아까 뭐를 체크를 푼다고요? 요 녀석입니다.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풀어줘 갖고 여러분들 그 작업이 한 번 더 들어갈 수 있거든. 부분합이 한 번 더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만 준비해 주시게 되면 부분합은 끝나게 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렵지 않으시겠죠? 예, 실제 문제 한번 한 두어 문제 정도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제가 요 순서 그대로 하는지 여러분들도 한번 판단해 보시고 연습하실 때도 강사가 어디 눌렀는지 그 순서 잘 기억하신 다음에 그대로 따라와 주시게 되면 여러분들 어려운 게 없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교재 문제 한번 풀어봐야 되겠죠? 자, 컴퓨터 화면으로 들어오시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거는요. 페이지 221페이지에 아까 말씀드렸었죠.
정렬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문제부터 볼까요? 정렬 기준을 이용해서 표 1에서 포지션을 투수, 내수, 투수, 포수, 내야수, 외야수, 가나다라수는 아니네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오름차수는 아니고 내림차수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 녀석 정렬할 때는 뭘 이용해야 되겠다? 그렇구나. 사용자 지정 정렬. 문제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 지정 정렬 쓰라는 얘기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돼요. 가나다라순인지 가나다라의 역순인지. 가나다라순이면 오름차순, 가나다라의 역순이면 내림차순. 요거는 기억나실 겁니다. 필기 과정에서. 그랬었을 때 이런 식으로 가나다라 순이 아니라면은 사용자 지정 정렬 요거 기억해 주시고, 또 뒤에만 한번 볼까요? 가입기간 셀의 셀 색이 위에 표시되도록 보세요. 가입기간에 이렇게 색깔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정렬되어 있는 것들이 위로 보내질 수 있도록 정렬해 주시겠습니까? 라는 문제가 됩니다. 예. 단독적으로는 잘 안 나오는데 간혹가다 나옵니다. 이렇게 정렬 문제가 저거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아까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순서는 블럭 잡고 하는 게 편하다. 그런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셔라? 데이터에 들어가서 여기 뭐가 있나요? 정렬. 그러면 아까 우리 이 박스 보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박스에서 무엇을 정렬 기준을 생각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포지션을 기준으로 먼저 정렬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포지션을 여러분들 세팅하는 게 1번. 그렇죠? 정렬 기준은 오름차순, 내림차순 사용자 지정 정렬은 무조건 셀 값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랬었을 때 여기 보셨었을 때 오름차순도 아니고 내림차순도 아니니까 여러분들 뭐 쓰셔야 되겠어요? 네, 사용자 지정 정렬 목록을 사용하시게 되면 아까 보셨던 화면 그대로 뜨게 된다는 얘기죠.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정렬하려는 순서를 그냥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입력하시라고요? 이렇게요. 투수 엔터 치세요. 내야수 엔터. 그리고 요거 치실 때는 여러분들 오타 안 나게 정확하게 투수가 아니라 포수죠. 포수 그런 다음에 내야수. 오타 안 나게 꼭 주의하면서 글자를 쳐주세요. 그다음에 외야수. 됐나요? 자, 보세요. 투수, 포수, 내야수, 외야수 순으로. 그럼 여기서 뭐를 눌러라? 추가를 누르고 나면은 여기에 이렇게 들어간 걸 확인하실 수 있고, 여기서 뭐를 누르게 되면 확인을 누르게 되면 오름차순, 내림차순이라는 말이 빠지면서 내가 원하는 순서가 이렇게 글자로 표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요 문제는 해결이 됐어요. 포지션을 이런 순서로 정렬하고, 그런 다음에 또다시 이렇게 동일할 경우에는 동일한 포지션인 경우 요 말은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정렬된 상태에서 또다시 정렬을 추가해보자 라는 얘기입니다. 위에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무슨 단 추가했나요? 그렇죠. 정렬 추가, 기준 추가라는 얘기가 있는 거 보이시죠? 만약에 잘못했었으면 여러분들 기준 삭제 누르시면 되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뭐를 눌러준다? 기준 추가. 되셨죠?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들 이렇게 블록 잡으셨을 때 여기에 체크가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 주세요. 내 데이터에 머리글 표시가 돼 있어야지만, 이 표시가 안 나타나 있으면 여러분들 정렬 기준이 이름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A, B, C, D 열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게 기본값이긴 해요. 시험장에선 기본적으로 체크가 되어 있을 텐데 혹시 체크가 안 돼 있으신 분들은 체크까지 해주셔라 라는 말씀드리죠. 자, 그러면 다음 정렬 기준은 뭐였었죠? 가입 기간이죠. 그래서 항상 항목을 먼저 선택하시고, 가입 기간은 여러분들 오름차순, 내림차순이라는 값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뭐 같고요? 색깔 갖고 정렬해 주시겠어요? 라는 얘기 나타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정렬 기준은 얘를 뭘로 바꿔준다? 셀 색으로 바꿔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옆에도 달라져요. 왜? 색깔 표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색깔을 골라주세요 라는 메시지가 뜨게 되고, 그 위에 보시게 되면은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위로 갈 겁니까? 아래로 갈 겁니까? 이 색깔이 위로 보내줄까요? 아래로 보내줄까요? 그렇죠? 자, 색깔은 뭐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가입 기간에는 색깔이 요 회색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기 RGB로 이렇게 나타난 색깔이 이 색깔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그리고 마우스를 갖다 놔 보시게 되면 어떻게 보이나요? 밑에 219, 219, 219. 그래서 요 명칭과 동일한 색깔이 뜨는 거 보이시죠? 얘 클릭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해 주셔라? 위에 표시해라,
아래 표시해라. 위에 표시되도록 정렬해 주세요 라고 말이 나와 있죠. 자, 그럼 끝난 건가요? 예, 끝난 겁니다. 확인을 누르는 순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먼저 뭐처럼 투수가 먼저 정렬이 된 상태에서 투수 중에서 색깔 있는 애들이 위로 가게 됩니다 라는 의미로 정렬 과정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게 되면 10점 끝났어요 라는 개념이죠. 자, 정렬 간단하시죠? 다시 한번 복습해 드릴게요. 블럭 잡고 어디로 들어가시라고요? 정렬 들어가셔갖고 먼저 정렬 기준 문제 보고 꼭 이렇게 정렬 기준 체크해 주시고 세팅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오름차순 내림차순일 때, 사용자 지정 정렬일 땐 셀값, 색깔일 때는 셀색, 그리고 정렬은 기준 추가가 꼭 이루어질 문제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개 세팅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동일한 포지션인 경우 이런 말이 나타나게 되면 기준 추가 누르셔갖고 다음 거 세팅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걸로 정렬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정렬 문제는 그렇게 자주 출제가 되지는 않지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면 됩니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두 번째 문제 한번 보죠. 이번에는 부분합 문제입니다. 자, 아까 부분합 기억나실 거예요. 자료를 일단 정렬한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통계값을 얻어낼 때 쓰는 기능이 부분합입니다. 문제 한번 읽어보죠. 국가별 매달 획득 현황표에서 지역별로, 그래서 지역별로라는 얘기가 나타나는 거 보게 되니까 여기 밑에 보면 지역별에 대해서 오름차순. 아, 강사가 그러더라. 부분합 나오게 되면 딴 거부터 생각하지 마라. 뭐부터 하라고 그랬나요 아까? 그렇죠. 정렬부터 하고 그 다음에 부분합 문제 풀자. 그럼 먼저 정렬부터 한번 해볼게요. 지역에 대한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합니다. 아, 정렬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 자료 전체 블럭 잡고 데이터 가서 정렬 누르고, 정렬 기준은 무엇을 기준으로? 예, 지역을 기준으로. 셀값 맞죠? 무슨 차순? 오름차순. 혹시 내림차순 하게 되면 여기서 내림차순 눌러주시면 되시겠네요. 부분합에서는 사용자 지정 목록이란 정렬 방법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갖고 사용자 지정 목록은 정렬 문제로 따로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아까 설명을 드렸던 거고, 여기서는 오름차순, 내림차순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확인 눌러주시고 이게 꼭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집에서 누가 작업하다가 요 체크 풀어 놓으신 분들 있으면 체크해 놓으시고 작업 따라오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아메리카,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이렇게 나타나면서 지역별로 정렬이 된 상태에서, 자, 매달 합계의 합계를 부분합으로 계산하고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의 최대값. 그래서 부분합은 몇 번 쓸 거라고요? 예, 맞습니다. 2번 사용합니다. 그럼 부분합 쓸 때 블럭 유지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어디로 들어갑니까? 데이터에서 부분합 쭉 쓰시면 되시겠죠.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이렇게 화면이 쭉 안 나타나시게 되면요, 노트북일 경우는 이렇게 나타나세요. 여러분들 큰 모니터일 때는 여러분들 쭉 해갖고 여기 있는 것들이 부분합 이런 식으로 다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갖고 통합도 나타나시고 이렇게 텍스트 나누게, 그렇죠? 그래갖고 보시게 되셨을 때 부분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혹시 여러분들 데이터에서 나타나지 않으신다면은 노트북으로 연습하시는 분들, 그렇죠? 그런 분들은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라? 네, 쭉 펼쳐 놓으시고 여기 보시면 뭐가 있나요? 개요에 있는 거 보이시죠? 개요에 가시면 뭐가 있을 거다? 부분합이 있을 거다. 그래갖고 요로 따라와 주시면 되시겠고, 부분합이 바로 보이시는 분들은 부분합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부분합은 개요 항목에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부분합을 누르면 아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그룹할 항목, 여기서부터 체크가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그룹할 항목은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나요? 오케이, 정렬 기준이죠. 아까 여러분들 정렬을 뭘로 했었어요? 지역별로 이렇게 해갖고 우리 지역에 따라서 오름차순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부분할 항목은 지역이 돼야 됩니다. 나중에 뭐 국가명으로 정렬을 했다 그러면 여기 여러분들 뭐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국가명이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지금은 지역별로. 자, 순서대로 해볼까요? 매달 합계의 합계. 그렇죠? 그러면 내가 사용할 함수는 합계입니다. 매달 합계는 항목명이에요. 그래서 매달 합계의 합계. 말 되죠? 요거 체크가 풀려져 있으면 체크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일단은 먼저 매달 합계의 합계. 지금은 순서를 상관없이 어떤 것부터 해도 됩니다 라는 말이 있는데, 어떤 문제 보시게 되면 반드시 이 순서대로 하십시오 라고 나올 때도 있어요.
이럴 때, 자, 지금 문제에서는 순서와 상관없이 처리해도 되지만 어떤 순서대로 반드시 처리하십시오라고 얘기가 나오게 되면 그 순서들을 지켜주셔라. 처음에 할 때는 여러분들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풀지 않아도 됩니다. 어차피 부분합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확인 눌러주게 되면은, 자, 세팅 끝났죠? 지역별로 합계를 알고 싶어요. 뭐에 대해서? 매달 합계의 합계. 그래서 매달 합계에 체크를 해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자, 요렇게 일단 하나가 완성이 되죠. 그렇죠? 자, 블럭 유지하라고 그랬습니까? 블럭 유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네, 블럭 유지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블럭이 유지된 상태에서 한 번 더 하러 갈 겁니다. 개요 들어가서 또다시 부분합 눌러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두 번째는, 요번에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에 무엇을 알고 싶다고요? 최대값이요. 그러면 지역은 손댈 필요가 있다 없다. 아까 지역에 대해서 오름차순 했었던 거, 그래갖고 여기 정렬 기준이 들어가기 때문에 두 번째 할 때는 손댈 필요가 없고요. 내가 알고 싶은 건 뭐를 알고 싶다고요? 최대를 알고 싶어요. 알고 싶은 항목이 뭔가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메달 합계의 체크는 풀어주셔야 됩니다. 왜? 메달 합계는 알고 싶은 게 아니거든요. 뭐뭐뭐를 알고 싶은 거예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그래서 여기서 부분합으로 나타내고 싶은 항목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시겠고, 첫 번째 쓰는 겁니까? 두 번째 쓰는 겁니까? 두 번째 쓰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풀어주셔라. 왜? 요게 체크가 돼 있으면 아까 했던 게 없어지고 지금 하는 게 들어간다고 그랬었잖아요. 지금은 아까 했던 것도 유지하고 지금 하는 것도 유지해야 되니까 요 두 번째 하실 때는 반드시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풀어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최대 요약, 요약이 합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여러분들? 최대 요약, 최대 요약. 그래서 항상 나중에 한 게 위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순서를 보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놔두면 선생님 끝나나요? 예, 끝납니다. 이게 10점 끝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블럭 잡아도 되고 블럭 풀어셔도 되니까 이렇게 끝났으면 그 다음 문제 풀러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죠. 자, 아까 드렸던 말씀 마저 한번 드려볼게요. 선생님, 저 부분합이 잘못됐어요. 요약이 아니라, 저 최대값이 아니라 최소값을 했어야 되는데 선생님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 아까 부분합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하시라고요? 블럭 유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블럭을 유지한 상태에서 개요에 가셔갖고 다시 부분합 들어가세요. 여러분들 여기 뭐가 있죠? 모드 제거가 있죠? 모드 제거 누르시면 부분합이 빠지고 다시 블럭 잡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다시 부분합 작업하러 들어가시면 됩니다. 혹시나 부분합을 잘못하셨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당황하지 마시고 부분합 해제하신 다음에 다시 문제 찬찬히 푸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랬었을 때 어려운 거 없었다는 얘기죠. 부분합도 할만하시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도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 두 번째도 부분합 문제네요.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부분합 기능 이용하라고 돼 있고 요 표 이용하라고 돼 있고 학과별로 합계의 최대를 계산한 후, 자, 아까랑 문제랑 조금 다릅니다. 아까는 순서가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었지만 요번에는 최대와 평균은 위에 명시된 순서대로 요 순서가 거꾸로 하게 되면 점수 안 주겠다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최대를 계산한 후 기본 영역, 인성봉사, 교육훈련의 평균까지도 계산해 주십시오. 이 말씀을 문제에서 문제에서 처리하라고 돼 있네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부분합 문제가 나왔어요. 뭐부터 합니까? 오케이, 블럭 잡고 얘가 순서입니다. 데이터 들어가갖고 부분합 바로 들어간다고 그랬습니까? 정렬부터 합니까? 정렬부터 합니다. 아예 고착화를 시키세요. 문제 나오게 되면 부분합 문제 나왔다 그러면 블럭 잡고 데이터 들어가갖고 정렬 한번 눌러주는 센스. 그런 다음에 뭐부터? 정렬부터 할까요? 정렬은 학과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그러면 정렬 기준은 학과, 셀값 맞고 오름차순 맞고. 그렇죠? 그런 다음에 내 데이터의 머리글 표시. 요게 체크가 풀리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죠? 열 A, 열 B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래갖고 요것도 정렬이 됩니다. 그래갖고 우리 여러분들 혹시 선생님 저 정렬하는데 선생님 따라서 정렬하는데 선생님처럼 모양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럴 때는 여기가 체크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체크돼 있는 게 기본값이긴 합니다. 자, 다시 한번 그래서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정렬, 학과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하는 게 1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블럭 유지합니까? 예, 블럭 유지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개요에 가셔갖고 부분합 눌러줍니다. 됐죠? 자, 이 화면에서 뭐를 기준으로? 학과를 기준으로. 그래서 그룹할 항목은 정렬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학과별
합계의 최대입니다.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세요. 요 합계는 여기 나타나 있는 문제의 항목명이고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합계를 구하는 겁니까? 최대를 구하는 겁니까? 최대를 구하는 거죠. 이거는 그냥 말을 잘 이해하셔라 이 말씀을 드려야 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합계가 항목의 명칭인지 내가 구해야 될 게 합계인지 그거 헷갈리지 마셔라. 그리고 합계의 최대 그러면 여러분들 사용할 함수는 합계입니까? 최대입니까? 그렇죠. 최대입니다. 그렇죠? 뭐에? 합계 항목의 최대. 말 되죠? 학과별로 최대값을 알고 싶어요. 합계 항목에. 학과별로 알고 싶어요. 합계 항목의 최대. 말 되죠? 처음에 할 때는 상관없습니다. 자, 확인 누르게 되면 일단 하나가 구해지고요. 그렇죠? 정렬이 된 상태에서 구해지고 두 번째는 순서대로 가는 순간 합계를 구한 후에 그런 다음에 요거에 무엇을 구하십시오? 평균을 구하십시오. 블럭 유지합니까? 오케이, 블럭 유지합니다. 데이터 데이터 개요 들어가고 또 부분합. 요번에도 학과는 손댈 이유가 없죠? 여러분들 뭐를 알고 싶은 거예요? 오케이, 평균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뭘로 바꿔주고 평균을 알고 싶은 걸로 세팅을 해주고 그런 다음에 뭐뭐뭐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합계는 아까 구한 거니까 체크 풀고 내가 알고 싶은 거는 기본 인성 교육입니다. 그래서 기본 영역, 인성 복사, 교육 훈련. 됐죠? 자, 두 번째 하는 거 맞나요? 틀리나요? 맞아요, 여러분들. 그럼 두 번째 할 때는 잊지 말고 뭐 체크 풀어줘라? 새로운 값으로 됐지? 풀어줘라. 확인 누르면 끝. 되셨죠? 10점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칸이 이렇게 좁으면 어떡하나요? 놔두셔도 되고 이거 조금 넓히셔도 되고 이거는 시험에서 채점에서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놔두셔도 되시겠고 요거 답답하신 분들은 이렇게 우리 열 크기 조정하는 건 알고 계시죠? 이렇게 크게 조절하시는 방법으로 크기 넓혀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부분합 문제는 끝났어요. 의외로 간단하죠? 자, 그래서 부분합에 있는 책의 예제 220페이지 예제는 요걸로써 확인을 끝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원래 화면으로 돌아오셔갖고 감 잡으셨죠? 아, 이런 문제 그렇게 어렵지 않구나.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순서만 기억하고 넘어가자.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렬은요. 뭐 생각하시면 돼요? 자료 전체 블럭 잡으시고 데이터 정렬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데이터에서 정렬 들어가시면 되시겠고 기준이 되는 항목 결정하세요. 부분합일 때는 아주 간단하게 셀값에서 오름차수 내림차수만 세팅하시면 된다고 그랬었고 만약에 문제에서 정렬 문제가 독자적으로 출제될 때는 뭐를 기준으로? 셀값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 사용자 지정 목록으로 세팅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시겠죠.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사용자 지정 목록에서 순서대로 치고 엔터 반드시 추가 눌러주셔야 돼요. 그리고 확인하시게 되면 이렇게 되더라라는 거 그거 기억하시면 되시겠어요. 자, 셀색도 그런 다음에 두 번째 할 때는 기준 추가하는 경우도 있더라. 정렬 문제가 단독적으로 출제가 되면 기준 추가하셔갖고 셀색으로 색깔 세팅하시게 되면 위로 보낼 건지 아래로 보낼 건지. 그렇죠? 아까 우리 화면에서 기억하셨던 거 그거 기억하셔갖고 여러분들 푸시면 되시겠고 자, 부분합 어떻게 하셔라? 1번 문제 제시된 데가 무조건 1번 부분합 문제 나왔다. 볼 것도 없이 문제 보고 정렬부터 합니다. 제발 정렬부터 하세요. 네, 그래갖고 아예 고정시켜 놓습니다. 그래갖고 블럭 유지한 상태에서 블럭 잡고 하는 게 편하다고 말씀드렸죠? 데이터에서 부분합. 그렇죠? 없으시면은 개요에서 부분합 들어가시면 된다라는 거 이해되실 거고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그룹화할 항목, 정렬 기준이 되고 사용할 함수. 아까 문제에서 항목을 비슷하게 주는 경우도 있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랬을 때는 문제 보고 정확하게 내가 필요로 하는 함수. 그런 다음에 체크하셔야 되겠죠? 내가 부분합으로 나타낼, 부분합이 계산될 항목. 체크. 몇 번 한다고? 2번 합니다. 2번 할 때 뭐 잊지 마셔라. 새로운 값으로 대치. 이거 체크 푸는 거, 체크 해제하는 거 풀지. 잊지 마셔라. 잘못 작업했어요. 블럭 유지해야 됩니다. 블럭 유지하고 다시 들어가셔갖고 모두 제거 누르시면 된다. 그리고 다시 블럭 잡고 부분합 문제 풀어주시면 된다. 부분합 10점짜리 문제인데 이렇게 쉽게 나올 수 있나요? 예, 이렇게 쉽게 나와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 부분합 문제 나오거나 정렬 문제 나오게 되면 10점. 그래서 합쳐서 20점이거든요. 깔끔하게 점수 받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부분합 설명드렸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뭐가 할 거다? 피벗 테이블 갈 겁니다. 피벗 테이블은 1시간 강의 하나를 잡아놨어요. 그렇게 길지는 않을 건데 다른 거하고 연관해서 설명드리기보다는 피벗 테이블 하나 해놓고 다른 것들이 쉽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묶어갖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강의 12강 때는 피벗 테이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저는 12강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